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동으로 페이지 설정과 레이아웃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인 언플러그인 뷰 라우터와 비트 플러그인 뷰 레이아웃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설치할 모듈은 언플러그인 뷰 라우터라는 모듈인데요. 일단 공식 문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언플러그인 뷰 라우터라고 해서 검색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GitHub 페이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조금 내리시면 해당 라이브러리는 뷰에서 사용하는 자동 라우팅 모듈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요청한 URL에 맞는 이러한 페이지 컴포넌트가 화면에 보이게 하려면 뷰 라우터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이렇게 라우트 설정을 했어야 됐었죠. 요청한 URL에 맞는 화면에 보여질 이러한 컴포넌트를 설정을 했어야 됐어요. 페이지가 적으면 이러한 설정은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겠지만 페이지가 점점 많아지다 보면 이러한 설정도 꽤 귀찮은 작업이 되고요. 또 협업할 때 이러한 코드를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언플러그인 뷰 라우터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한 번 해결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한 번 설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라우트 설정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당 라이브러리는 뷰 라우터 최소 4.1.0 이상이어야 되고요. 이러한 패키지는 실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라이브러리를 강의에 넣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이유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해당 모듈과 비슷한 모듈이 있습니다. 그 모듈은 바로 비트 플러그인 페이지스라는 모듈인데요. 해당 모듈은 뷰뿐만 아니라 리액트 솔리드까지 지원하는 비트 플러그인입니다. 여기서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뷰 사용자는 해당 패키지 대신 언플러그인 뷰 라우터를 권장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언플러그인 뷰 라우터 모듈은 뷰 라우터를 개발한 개발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뷰 라우터와 더 연동이 잘 되고 조금 더 멋진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넉스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세요. 넉스트 3.5 버전을 보시면 밑으로 좀 내리시면 넉스트에서 언플러그인 뷰 라우터 모듈과 통합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설정으로 실험적으로 사용해 보실 수 있으니 넉스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모듈을 잘 익혀두시면 나중에 넉스트를 배울 때도 러닝 커브가 조금 낮아지겠죠. 어떤가요? 해당 모듈이 더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네, 배우기 전에 제가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수강생분들이 벌써부터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쉽게 말해서 이러한 라이브러리는 자동으로 라우트 설정을 해주는 모듈이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현업분들도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설치를 하고 우리 프로젝트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리시면 설치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닫혀 있으신 분들은 저희는 비트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복사를 하고 저희 프로젝트에 와서 터미널에서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공식 문서에서 비트 컨피그 파일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회의사 CLI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패키지명을 복사를 해주시고 소스로 돌아오셔서 회의사 config.js 파일을 열어보시겠어요? 그러면 검색을 해보세요. 비트 플러그인으로. 그러면 비트 플러그인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를 주석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옵션은 일단 지워주세요. 기본 옵션으로 일단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식 문서로 돌아와서 비트 컨피그는 해당 위치에 옵션을 설정하면 되겠죠.
일단 밑으로 조금 내려서 계속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뷰 라우터 뒤에 슬러시 오토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프로젝트에서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라우터 하위에 있는 index.js 파일로 들어와 주시고요. 얘는 끄고 여기에서 슬러시하고 오토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잘 동작이 됐는지 아직 사용법은 모르지만 간단히 테스트를 해볼까요? 여기에서 현재 라우트 설정은 뺐어요. index.view를 한번 생성해 보세요. 그리고 v 베이스로 싱글 파일 컴포넌트 구조를 생성한 다음에 잠시만요. 여기서 ESLint 설정을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ESLint 오류는 컴포넌트는 2개 단어 이상이어야 되는데 현재 라이브러리에 의해서 이러한 컴포넌트 네임은 인덱스 한 단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오류인데요. 일단 해당 옵션을 꺼볼게요. 여기에서 이러한 룰을 오프시키면 되겠죠? 이러한 코드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남겨두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오류가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div 태그에다가 인덱스라고만 해볼까요? 그리고 글씨를 조금 크게 하기 위해서 회의사 헬퍼 클래스를 활용해서 조금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개발 서버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npm run dev. 네, 보시면 저희는 이 인덱스에 대한 페이지를 라우처 설정을 하지 않았어요. 라우처 설정을 하지 않았는데 해당 라이브러리에 의해서 자동으로 라우트 설정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리고 참고로 제 지금 포트는 9001번이에요. 현재 제 PC는 9000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9001번이 설정이 된 거예요. 포트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몇 개 페이지만 더 해볼까요? 페이지스 밑에다가 about.view 그리고 home.view 그리고 여기에서 얘를 복사해서 여기에서 붙여넣기 하고 얘는 home 여기에 붙여넣기 하고 about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home이라고 해볼까요? 잠시만요. 서버를 한번 껐다 켜주세요. 껐다가 키면 여기에 홈이라고 입력을 하면 네, 개발자 도구로 함께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홈 컴포넌트가 이렇게 잘 렌더링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about이라고 하면 about 컴포넌트가 잘 렌더링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편하죠? 이번에는 공식 문서로 가서 스펙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좀 내리시면 네, 이런 것은 다른 라이브러리와 통합하는 것에 대한 셋업, 설정 방법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옵션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의사 컨피그 파일에서 옵션을 설정했었죠. 보기만 하셔도 돼요. JS 컨피그 파일이 빨강색인데요. 이렇게 저장을 하면 사라집니다. 우리가 회의사 컨피그 파일에서 설정을 했었죠. 이 안에 들어갈 옵션인데요. 몇 개만 살펴보면 라우트 폴더는 어떠한 디렉터리에 있는 것을 라우트 설정할 것이냐 라는 거예요. 디폴트 값은 src 하위의 페이지스 디렉터리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보면 src 하위의 페이지스 디렉터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컴포넌트가 라우트 설정이 된 거예요. 잠시만요. 이거는 지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익스텐션은 페이지로 간주될 확장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뷰로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exclude는 제외할 컴포넌트예요. 이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컴포넌트, 재활용할 컴포넌트를 이 안에 넣을 수도 있고 팀이나 경우에 따라서 이 페이지 사이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템프 컴프라고 할게요. 이러한 컴포넌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컴포넌트는 페이지로 쓸 건 아니고 이러한 페이지 컴포넌트에서 끌어다가 쓸 컴포넌트예요. 텍스트 h4 한 다음에 템프 컴프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리소스가 라우치 설정으로 매핑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다시 서버를 재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컴포넌츠하고 템프 컴프를 하게 되면 네, 원하지 않는 컴포넌트가 라우치 설정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설정하면 좋은 게 exclude 설정이에요.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exclude 한 다음에 모든 디렉터리에서 컴포넌츠의 하위 디렉터리의 모든 파일을 제외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다시 읽어드리고 개발자 도구를 켰을 때 해당 패스에 매칭하는 경로가 없다라고 이렇게 오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으로 제외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옵션 하나만 더 실습을 해볼까요? 공식 문서에서 이렇게 기본 라우치 폴더로 설정이 돼 있었죠. 여러 개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함께 설정을 해보면 라우츠 폴더라고 해주시고요. 여기에 배열로 넣을 수 있습니다. src 속성은 라우츠로 설정될 디렉터리 위치이고요. 그리고 요번에는 src 값으로는 src 하위에 덕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패스를 따로 줄게요. 패스를 앞에 덕스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src 하위에 덕스라는 디렉터리를 만들고 닥스 하위에 index.view를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셋업을 하고 텍스트 h4 해서 닥스 슬러시 인덱스라고 할게요. 그리고 다시 서버를 재실행해야겠죠. 네, 보시면 이건 디폴트로 이렇게 빈값이 돼 있는 거예요. 현재 루트에 적용이 됐을 때 이러한 페이지스를 찾아가서 인덱스 페이지를 렌더링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박스로 갔을 때는 네, 안 나오네요. 여기 뒤에 슬러시도 붙여주세요. 이렇게. 네, 우리가 원하는 닥스 슬러시 인덱스 페이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옵션을 조금 테스트해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레이아웃까지 설정하고 우리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만들 페이지를 만들면서 실습을 더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설정은 한번 세팅해 놓으면 쭉 편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공식 문서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조금 더 살펴볼까요? 밑으로 조금만 더 내리시면 여기 보시면 src 하위에 페이지 사이에 이러한 컴포넌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럴 때는 루트로 요청을 했을 때는 index.view가 렌더링이 되고요. about을 요청을 했을 때는 about.view 그리고 users로 요청을 했을 때는 users 디렉터리 하위에 index.view 그리고 대괄호 하고 id가 있는 이러한 컴포넌트는 라우트 설정을 할 때 우리가 파라미터 설정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동적 파라미터를 가진 URL가 매핑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우리가 방금 실습해 봤기 때문에 바로 아래로 내려서 더 보도록 할게요. 중첩된 라우트 설정 같은 경우에는 유저스 하위 디렉터리에 이렇게 컴포넌트를 넣고 해당 디렉터리와 같은 이름을 가진 컴포넌트가 상위 컴포넌트, 즉 부모 컴포넌트가 되는 거예요. 이러할 경우에는 라우트 설정이 이렇게 된다고 해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해당 URL로 요청을 했을 때 이러한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되겠죠. 그리고 이 컴포넌트 안에 라우터 뷰가 있다면 이 라우터 뷰에는 children이 매핑이 될 거예요. 이러한 중첩 라우트는 제가 실전편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코드를 보면서. 프로젝트에서 기존에 설정된 라우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우트.js로 가면 되겠죠. 우리가 플러시로 요청을 했을 때 레이아웃 하위에 있는 메인 레이아웃을 화면에 렌더링을 해요. 그러면 해당 파일로 가볼까요? 레이아웃에 있는 이러한 컴포넌트를 렌더링을 하겠죠. 그런데 이 안에 보시면 라우터 뷰가 있을 거예요. 라우터 뷰는 여기에는 어떤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되냐? 이 children 렌더링이 돼요. 우리가 루트 URL로 요청을 했을 때는 이게 빈값이기 때문에 index.view 페이지가 아까 그 메인 레이아웃에 있던 라우터 뷰의 렌더링이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루트하고 포스트로 요청을 했어요. 포스트로.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안 따라하셔도 돼요. 이렇게 포스트 리스트 컴포넌트가 메인 레이아웃에 있던 이 위치에 이렇게 렌더링이 될 거예요. 이렇게 다소 복잡하다고 하면 복잡할 수 있는 라우트 설정을 이 라이브러리에선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뒤에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리셔서 이것도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실전편에서 우리가 404 납바운드에 대한 라우트 설정을 해보았는데요. 요거는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위에서 파일을 만드시는데요. 대괄호를 열고 점점점 하고 패스를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뷰 파일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요게 404 컴포넌트거든요. 얘를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서버를 재구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정 안 한 URL을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네, 보시면 이렇게 404 페이지가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설정된 파일은 라우트 매핑할 때 모든 요청을 담을 수 있는 패스 파람으로 매핑이 되고요. 이러한 파라미터는 라우트 객체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텍스트 h4 해서 한번 간단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라우트 파람스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패스나 입력을 하고 네,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파라미터 설정을 패스로 했기 때문에 패스라는 키와 값으로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라우트 매핑을 할 때 URL이랑 컴포넌트만 매핑을 한 게 아니에요. 기존에는 메타 설정이라든지 다른 옵션도 설정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옵션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define 페이지 함수라든지 라우트라는 커스텀 블록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홈.주로 가셔서 div 태그 안에 이 라우트 객체를 일단 출력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라우츠 설정 정보가 이렇게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네임만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네임은 디폴트로 이렇게 슬러시 홈이라고 작성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페이지 컴포넌트의 네임은 홈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네임을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커스텀 블럭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언어는 야물로 할게요. 야물은 XML이나 제이슨처럼 표시 형식인데요. 쉽게 말해서 제이슨은 이렇게 생긴 거고 야물은 여기서 대괄호가 없고 표시 형식이 조금 더 간단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네임하고 홈페이지로 할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네임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메타도 이렇게 추가할 수 있어요. requires us true. 그러면 여기에서 메타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러한 설정은 뷰 공식 문서에서 보면은 라우트 설정을 할 때 패스와 컴포넌트 속성 말고도 다양한 속성을 설정할 수 있었죠. 이러한 값들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설명을 조금 길게 하다 보니 강의가 조금 길어지는데요. 레이아웃에 대한 설정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어서 조금 길어진 감이 있어요.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